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아침 6시 50분. 이 동네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오래된 집들이 골목을 따라 이어지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골목 하나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지납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꿀 때마다 비슷한 안내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조용하던 동네 곳곳에서 무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지금 연희동에서 이런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우연히 시기가 겹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아채기 전에 이미 무언가가 시작된 걸까요? 하지만 이 변화가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반가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는 개발이라는 말보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떻게 될지, 매일 다니던 골목이 어떻게 될지가 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또 붙었네. 아빠,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글쎄다. 좋은 건지 뭐가 바뀌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어. 어쩌면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좋으냐 나쁘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동네에서 지금 무슨 일이 시작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조용했던 저층 주거지 왜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을까요? 변화는 뉴스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는 재개발이라는 말보다 당장 내가 살던 집은 어떻게 되는지, 매일 다니던 골목은 어떻게 되는지가 더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희동에 살지 않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사실 중요한 건 연희동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저층 주거지가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고, 어떤 곳에서는 공사가 시작되고, 어떤 곳에서는 사업이 진행되고, 또 다른 곳에서는 후보지가 선정됩니다. 같은 동네 안에서도 변화의 속도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개발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 변화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가입니다. 연희동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오래된 주거지에서는 비슷한 과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연희동은 지금 그 여러 단계가 한 동네 안에서 동시에 보인다는 게 눈에 띄는 거죠. 좁은 골목 앞에서 50년 살아오신 할아버지께서 말을 합니다. 여기는 차 두 대가 마주치면 한 대는 꼭 후진해야 돼. 아빠, 이 골목은 내가 어릴 때도 이랬잖아. 그러니까 문제지.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바꾸는 걸까요? 거창한 개발 계획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매일 지나던 공간입니다. 집 앞 골목은 그대로인지, 차가 다니는 길은 달라지는지, 사람들이 오가는 동선은 어떻게 바뀌는지, 아침마다 차를 빼던 골목이 어느 날 공사 차량이 오가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익숙했던 담장과 집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매일 오가는 공간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는 솔직히 집값보다 당장 다니던 길이 어떻게 바뀔지가 더 궁금했어요. 매일 지나는 길이잖아요. 아빠, 여기 재개발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어? 오래됐지. 얼마나? 10년은 넘었을걸. 연희동 721의 6번지 일대. 이곳도 처음부터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던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2011년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은 오랫동안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2024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습니다. 아빠,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되는 거야? 글쎄, 일단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봐야지. 한번 멈췄던 사업이 다시 움직이기까지는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왜 멈춰있던 정비사업이 다시 움직일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동네만 볼 게 아니라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존 5년에서 2년 내외로 줄이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인허가 과정에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는 신속통합기획 2.0을 가동했습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목표는 평균 18.5년이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2년까지 줄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 단계가 끝나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그 사이의 시간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는 거죠. 아빠, 그럼 저기는 이제 거의 다 된 거야? 아니, 재개발은 단계마다 시간이 다르지. 그렇습니다. 같은 연희동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시간에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곳은 이미 공사를 시작했고, 어떤 곳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어떤 곳은 이제 후보지에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연희동에는 지금 서로 다른 시간이 동시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앞에 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중 가장 앞에 와 있는 곳부터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은평구 가련동입니다. 가련동 12의 248번지 일대. 이곳은 약 12,100평 규모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처음부터 아파트가 들어서 있던 곳이 아닙니다. 지금도 오래된 주택과 좁은 골목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료를 따라가 보면 이 동네를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빠, 그냥 오래된 동네인데 뭘 봐야 하는 거야? 집만 보면 안 되지. 길도 봐야지. 골목길.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는 그 길입니다. 차 한 대가 지나가고 사람 한 명이 걸어가는 어디든지 있는 공간. 익숙한 길, 항상 친숙한 골목길. 그런데 토지 자료를 열어보면 그 길에도 지번이 있고 면적이 있고 공시지가가 따로 기록돼 있습니다. 실제 가련동에는 12의 224번지라는 도로 토지가 있습니다. 자료상 지목은 도로이고 면적은 약 300평이 조금 넘는 좁은 도로입니다. 2023년 기준 개별 공시지가도 기록돼 있습니다. 도로도 따로 땅으로 보는 거네? 그렇지. 골목길이라고 해서 땅이 아닌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궁금해집니다. 왜 재개발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도로까지 봐야 하는 걸까요? 가련동 12의 248번지 일대의 정비사업 자료를 보면 토지 이용 계획 안에도 도로가 별도의 기반 시설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도시가 바뀌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도로와 보행 공간, 공원 같은 기반 시설의 계획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없어지는 거야? 그건 사업 계획을 봐야지. 그냥 없어지거나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도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개발해서 특별한 권리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토지의 위치와 면적, 소유관계, 권리 산정 기준일, 그리고 실제 사업 계획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가련동 자료에서도 권리 산정 기준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존 구역은 2022년 4월 21일, 추가 편입 구역은 2023년 6월 22일입니다. 이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정비 사업에서는 단순히 언제 샀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권리 산정과 관련된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같은 도로라도 언제 어디에 있는지가 다 중요하겠네? 그렇지. 우리 딸이 이제 이해가 되나 보다. 땅은 면적만 보는 게 아니야. 어디에 있는지부터 봐야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토지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도로는 그냥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펼쳐보면 하나의 지번이 되고 토지 대장을 확인하면 하나의 토지가 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구역을 겹쳐보면 그 토지가 도시가 바뀌는 과정에서 어디에 놓여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서 어느 정도 가치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비사업은 계획대로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사업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신속통합기획의 계획 내용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미래 가격을 맞추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토지가 어떤 도시의 변화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확인하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아빠, 그러면 작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런 걸 확인해야 해? 오히려 더 꼼꼼하게 봐야지. 내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가면 안 되잖아. 맞습니다. 특히 서울처럼 토지 가격이 높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큰 면적의 땅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토지 시장에는 대지뿐 아니라 도로, 소규모 토지처럼 여러 형태의 토지가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지분이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토지일수록 무슨 토지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업과 연결되어 있는지,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더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도시의 모습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낡은 담장 옆을 지나가는 작은 길이지만 몇 년 뒤에는 새로운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걷는 길이 달라지고 주변 건물의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도시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보는 것과 변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땅값만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같이 봐야 한다는 거네. 그렇지. 땅은 가만히 있어도 주변은 계속 바뀌니까. 바로 이것이 연희동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변화와도 연결됩니다. 어떤 곳은 이미 정비구역까지 왔고 어떤 곳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어떤 곳은 이제 막 후보지 단계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매일 밟고 지나가는 도로까지 도시의 변화 속에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연희동의 이 골목길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길 주변의 토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게 될까요? 그리고 서울 재개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거나 사업 진행 현황과 관련 개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앞으로도 서울 곳곳을 직접 발로 뛰며 재개발과 도시의 변화를 뉴스보다 먼저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